자, 가지급금 고민 및 해결 방안 드디어 솔루션 나왔죠? 네,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어. 제가 1편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급금 해결 방안은 첫 번째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 자산이 있으면 그 개인 자산으로 그냥 상환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뭐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뭐 상장 주식이든 뭐 주식이 있으면 주식으로 상환해도 되고요. 그죠? 또한 이제 보유 부동산. 보유 부동산 있으면 상환하면 돼요. 그죠? 부동산으로. 네,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금을 상향시켜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등 배당을 특히나 좀 많이 활용하시죠. 차등 배당은 뭐죠? 네, 제가 법인전환 편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지분이 70%이고 배우자 지분이 30%이다. 그런데 1억을 배당을 했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7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지만 배우자가 1억 원을 다 받는 경우, 네, 이렇게 차등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차등 배당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이 가겠죠. 네. 배우자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이 배당소득밖에 없다면 15.4%로 끝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15.4%로 끝나기 때문에 가지금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 돈은 배우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퇴직금으로 상환인데요. 지금 뭐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좀 많이 써먹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퇴직금으로 만약에 상환을 하겠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를 모두 완벽하게 끝내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퇴직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그때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면 되죠. 참고적으로 지금 퇴직소득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이 조금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저 예전에는 실효세율이 4에서 6%였는데 지금은 9에서 20%까지 나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상환하는 건데요. 네, 뭐 무형자산 상환하기 위해서 특허, 상표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실제로 뭐 탐앤탐스라든가 본주 이런 데서는 많이 활용을 해 먹었죠. 네. 그래서 세법이 좀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인전환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법인 주식으로 상환인데요. 네. 갖고 있는 법인, 현재 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뭐 매도한다, 뭐 양도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사전 증여와 유상감사를 통해서 상환하는 방법. 일곱 번째로 기업 분할 및 합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가지금으로 상환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주식의 양도세가 10%였을 때, 2015년까지죠. 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20%, 또 뭐 3억 초과는 뭐 25%까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후순위로 밀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합병입니다. 네. 최근에 기업의 합병을 통한 상환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상황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님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시행사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도대체 어떤 재무적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가수금이 실제적으로는 대표님 거였는데 시행사의 배우자 명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이 시행사와 시공사와 합병을 통해서 가수금과 가지금을 상계 처리를 일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 분석과 통장의 흐름 파악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팔로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업체를 제가 한 뭐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결 솔루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 또는 FI를 통한 해결. 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절세 플랜을 추가하는데 벤처 캐피탈과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이런 웹파일 통한 해결은 주로 미처분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같이 더불어서 가지금 상환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큰 금액을 받을 경우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플랜을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가지금 해결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개인 자산으로 상환을 할 경우에 세금의 영향력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부동산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입장에서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에서 급여나 상여로 상환할 경우에는 정관의 보수 규정과 상여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상향이 되게 되면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중간 배당 규정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 배당은 큰 금액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넘어갈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매년 쪼개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세율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바로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업승계라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특히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연구소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연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구소, 즉 법인과 개인이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많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합니다.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특허가 만약에 법인의 양도가 되었을 때 이 특허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주식으로 상환 시 이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각이냐 매도냐에 따라서 세법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각의 경우에는 의제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발생이 될 거고요.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1억 원의 주식 가치로 처음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가치가 높아져서 10억 원이 되면 이 차익만큼의 의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많겠죠.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보유를 한다. 자사주 매입하고 보유를 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가지금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따라서 인정이자, 법인세,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사주 매입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소각을 통해서 할지라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유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스토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절세 플랜을 수립을 하는데요. 현재 가치로 주식을 평가한 다음에 배우자에게 그대로 10억 원을 증여를 하고 이 10억 원을 소각을 하게 될 경우에 차익이 없겠죠. 이미 나는 10억 원을 받았고 10억 원의 가치를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4억에 대해서 증여세 7천만 원 내고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법인의 돈으로 주는 거죠. 10억에 대해서 실효세율이 결국 7%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문제가 있죠. 우회증여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 10억 원이 배우자 명의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대표이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상환도 합병을 하고 또 분리됐을 때 기업의 자본금 규정이 있죠. 특히나 건설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합병과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할 때 부동산이 오고 가겠죠. 그럴 때 지방세, 특히나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규모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의 규모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고객께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VC나 FI를 통한 해결은 가능 기업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는지, 이 기업의 자산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전문 업체를 선택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보면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법에 주의해서 전문가와 반드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